오시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광역시 의사회 부회장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 합동설명회 오신 것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설명회는 후보자님들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경청하기 위하여 인사 말씀을 많이 생략하고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먼저 그래도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과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입니다. 주요 내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태구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2번 강희영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5번 최한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내 외빈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김한석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변영호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정만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박성민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이성보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김병석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정홍수 회장님, 직전회장님,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이효석 직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김정철 직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김석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대의원회 도왕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영준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관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박모는 위원장님 경상북도 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황석순 부의장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합동설명회를 공동 주최하신 민복기 대구광역시 의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 주관하신 이기로 경상북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그 외에도 대구경북 시군구 회장님들과 의장당, 감사당, 임원님,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으나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그 많은 기자분들도 참석했으니 오늘 좋은 합동설명회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보자 설명회부터 이제 토론회를 시작할 건데요. 이상호 부회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진행을 맡은 대구광역시 의사회 부장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5 후보님 연일 강행군으로 아마 체력 소진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든 바쁜 일정을 소화시키고 있는 상태라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이 엑기스만 모아서 짧게 질문 대답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질문지를 다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모아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미리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후보자분 5분을 모두 이제 자리로 모시기 전에 이제 한 분씩 그 인사 말씀, 모두 말씀을 한 1분 간격으로 먼저 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는데 그 순서를 그냥 번호 순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때는 제가 여기 추첨함에서 순서 뽑는 함이 있어서 거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구 후보님부터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태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워낙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변영우 고모님 또 오래전에 뵀었고 김한석 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민복기 회장님과 이규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두 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후보자 검증하는 시간 같습니다. 김태구가 왜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경북 의사회원 여러분, 대구 경북의 며느리 기호 2번 강희경 인사드립니다. 후보로 제가 출마하면서 고되지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을 비롯해서 의사회, 지역의 동료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같구나, 정말 우리가 다 같은 뜻이다 힘을 모아서 보여주면 그 과정에서 또 더 나은 의료, 지속 가능한 의료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움, 아쉬움 함께 보듬어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두가 행복한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리버리 순진에 빠진 교수 출신 후보 애달게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나요? 네. 10초 전에. 알겠습니다. 다 함께 새롭게 힘차게 서로 존중하면서 연대하며 상생하는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하고 책임지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시간이 다 되기 10초 전에 아마 벨이 한번 눌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음악이 한번 나올 거고요. 거기 신경 써서 그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수 후보님. 반갑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회장보다 잘할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주소보다 현재의 주소, 미래의 주소의 능력과 잠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뽑아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회장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회원들로부터는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회장이었다. 정부로부터는 다시 만나기 싫은 부족고 힘있는 회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욱 후보님 모두 발언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이동욱입니다. 오늘 대구시 의사회에서 합동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민복기 회장님이와
모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없었던 의대생이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1년 동안 환자 곁을 떠난 사상 초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누구보다도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투쟁해 왔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해왔는지는 이동욱의 의료 정책 이야기 유튜브에 보시면 1년간의 투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왔고, 투쟁을 열심히 하니까 투쟁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경기도 의사회는 26,000명 회원들이 있고 회원들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합니다. 26,000 회원들이 직선으로 회무 능력을 재선 때 검증한 후보입니다. 투쟁력과 회무 능력을 겸비한 이동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한나 후보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회원 여러분, 또 회장님, 의장님, 임원 여러분, 기호 5번 최한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반겨주시지만 사실 탄핵당한 집행부에 또 열과 성을 다했던 일원으로서 1년도 지나기 전에 또 회장 선거를 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태를 돕겠다고 다니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을 그만두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다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반드시 의협 중심으로의 단일 대우를 이루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의협, 제가 어떻게 하는지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강한 의협으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서로 공평하게 순서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지는 계엄 이후에 직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공통 질문 1번을 보시면 계엄 사태 포고령에 대한 성명서 발표 외에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전국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들 다들 질문 이해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1번 김태구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상은 의료 계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전국이 변모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상을 지켜보면서 어쨌든 탄핵되기 전, 탄핵된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의료정책의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만이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가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김태구가 여러 지역과 지역들의 의견들을 다 모으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경 후보님. 네, 이 포고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 그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들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편 의견은 지금 탄핵의 계엄의 수계 피의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우리랑 누가 대화하겠냐 이런 반응이셨는데요. 아직도 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탄핵이 되거나 감옥에 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어떻게든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선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지금 우리 의견을 전하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의료계에서 의견 정말 많이 전했죠.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편이 되어서 의견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려면 피해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수능 합격증 받은 친구들, 그리고 자기 수능 점수로 수시 합격증 받은 친구들, 자기 수능 점수로 어디 합격권이다 알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입시를 중단하거나 하면 다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최대한 전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12월 24일 날 국회 토론회를 계획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54 오픈하였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 민주당이 또 학장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미팅의 자리가, 오픈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소 후보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립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되씹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어네스트 헤얼리라는 시인이 19세기 말에 영국의 그 시의 작가인데, 인비투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좁아도, 나에게 다가오는 형벌의 길이 아무리 길더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무슨 얘기냐? 남이 만들어놓은 판에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어느 한쪽 정권에 올인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쟁의 와중에서 반사익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진영의 정권을 잡든 우리 의사들의 단일된 의지로 우리 의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 의사들의 힘으로 개척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전국이 혼란한 상태에서 과연 어디에 베팅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의존적이고 그렇게 디펜던트한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 의사들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제가 회장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의협 회무를 이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욱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엄 사태와 그리고 또 탄핵 사태, 또 의대 정원 사태, 지금은 경랑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경랑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인데, 싸울 때가 있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싸울 때 싸우지 않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계엄이 선포된 날, 저는 다음 날 오후에 출근길 투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뭔가를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교령이 발표되었을 때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저는 가만히 지켜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걸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분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정리될 것이다. 그제 예상대로 새벽 사이에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정된 대통령 출근길 투쟁 그대로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 사태나 모든 그런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싸울 때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경랑의 시대에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말 싸울 때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대세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한남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계엄령과 이 상황은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세워오신 이 우리의 의료 이렇게 붕괴되고 말 것인가,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고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저희는 이것을 더 이상 논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엄령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정부도 오늘 좀 민주당에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오히려 계엄 이슈에 의료 이슈가 많이 밀려서 더 대화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만, 저 아무 답도 없는 정부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우리 후배들, 학교와 병원을 떠나 있는 후배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12월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 비대위의 결정에 따르고 뭉쳐야 됩니다. 비대위의 결정에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신 거 많은 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회장 선거, 여기 오신 물론 회장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반드시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의협이 죽지 않는다. 회원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여전히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높은 투표율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회장은, 저는 당선되자마자 어쨌든 대통령 대행 만나서, 지금 정부도 다 압니다. 이 사태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명분 있게 가치 있게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드러난 모든 문제들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서 정부가 망친 의료 재건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들 공통질문 첫 번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강희경 후보님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현재 우리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단체로서 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우리 의협 회비 납부율의 제고 방안과 그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은 말씀하신 집행의 합리성, 투명성, 이것이 있으면 적어도 의협회비 납부율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후배들 중에서 의협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친구들은 닥터론 하는 친구들은 납부를 하더라고요.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회원들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회원들께서 납부를 하시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알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회원들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정기적인 설문조사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 설문조사도 마찬가지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의협이 해야 할 것, 내가 혼자 하긴 힘드니까 같이 해줘야 될 것,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각 회원들께서 만드는 홍보물에 우리가 인증을 해주어가지고 그 퀄리티를 우리가 보장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가 해주는 게 있으면 납부율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를 끌고 나간다면 그 회원들께서도 의협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를 할 때 있어서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의협이 앞서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기부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건마다 국민 대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국민들의 의견 듣고 이때 의사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요. 또 그 홍보, 지금 사실은 홍보가 의협에 굉장히 이제 부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시는 홍보팀 분들 잘 분산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 능력을 잘 더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의료 과실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으신데 그것의 결정은 판사가 아니고 의사가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소 회장님, 후보님. 뭐 간단하죠. 의협회비를 열심히 낸 회원들한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 간단한 건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좀 우리 회비 납부하는 회원들의 어떤 계층 회비를 많이 내고 어떤 계층이 덜 내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개헌가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 회비를 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역별로 보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교수님들 회비를 덜 내고 있는데 우선 개헌가가 회비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현재는 개설할 때 시군구의사회에 신고조차 안 해도 개설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 집행부에서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들어줬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우선 개설 신고는 보건소에 하지만 시군구의사회에 꼭 신고를 해야지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겠습니다. 물론 개설 신고를 할 때 회비를 강제로 내겠다는 게 아니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속감을 갖도록 해서 도대체 의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알아야 준비를 낼 텐데 지금 의사회에 소속되지조차 않은 회원들은 의사회가 뭘 하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인가는 대학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월급에서 일괄 공제가 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지역의사회에서 교수님들한테 일괄 공제된 회비를 병원 당국에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은 전염으로 총가로 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들이 화를 내면서 이 일괄 공제가 없어졌는데 우선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헌가는 개헌가대로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회비 납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후보님. 예, 의협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과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질문인데요. 의협 회비 납부율을 좀 높이자는 이런 노력들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논의입니다. 이 포지티브한 방식, 네거티브한 방식이 있는데 회비 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의사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내게 하자는 포지티브 방식이 있는 반면에 많은 제재를 가해서 회비 납부율을 높이자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의사회에서 전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사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거티브한 방식을 해서 제재를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기 싫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계속 안 내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의사회가 필요한 조직, 예를 들어서 교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들한테도 좀 필요한 조직이 되면 그들 스스로 좀 납부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제가 집행부가 되고 나서 회원면허고충 처리센터 이런 걸 통해서 차별 없이 좀 많은 혜택을 주니까 회비 납부율이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네거티브한 방식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합리성 부분인데요. 경기도 의사회 회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15만 원입니다. 다른 시도 의사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15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서울하고 규모도 비슷하지만 서울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의사회가 아시다시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불필요한 사업 그리고 회원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낮고 그냥 회원들에게 별 유익도 없는 사업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원들에게 유익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합리화를 한다면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한나 후보님. 예, 회비 납부에 대해서 저는 3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도 의사회 중심으로 납부율을 올리는 것, 또 하나는 중앙회가 직접적으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보다는 좀 편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각 시군구에 송년회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여기는 회비 납부율 높겠는데 좀 그런 걸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여기는 회장님 고생하시겠는데 회비 거두시려고 제가 회장이 되면은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맞는지.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지 중앙에서 지원하고 잘 되는 데는 더 잘 될 수 있게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원래 중앙위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면허 관리와 관련된 거 우선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에 대한 관리를 각 시군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충무이사로 5월달에 시작하면서 회원건의 센터 그 첫 간사를 맡았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각 그 시도와 그 산하단체에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거를 해드리고 나서 저 근데 직원이 옵니다. 이거 지금 이분이 이런 걸 요청을 하셨는데 회비가 납부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그 회원이 원하는 거 다 지원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회원이 만족하시면 회원님 그 어느 해 회비가 좀 이렇게 제가 선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낸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원들이 원하는 지원을 다 하고 그리고 협회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회에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부하는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편하게 회비 납부하듯이 좀 편하게 그래서 시도에서 사무처에서 더 편리하게 납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구 후보님. 네, 아마 저희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50%가 안 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도 회장단 회의에서도 늘 납부율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납부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협회장이 된다면 저는 그 기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원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회비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협회 회무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의 협회 비용이 15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 가입비, 지역회비 다 합치면 1년에 40만 원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전공의들이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저는 회비를 좀 인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들이 후에도 협회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이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회비 납부율이 아주 높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높은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대구시에서는 경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회원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80% 90%까지 내고 있고 특히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9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랬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 즉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때만 지금 내고 있는데 내가 회비 납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가 있는 분 외에는 다 걷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수님의 납부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상 합리성, 투명성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회비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16기 시도의사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오픈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같이 16개 시도 회장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투명성 제고 감사까지 저희들이 동시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투명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공통질문 답변 다 모든 후보님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플로어에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미리 좀 작성해 주셔야 여기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질문지를 미리 좀 작성해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주소 후보님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사실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의사협회에 약간 관심도 떨어지고 참여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문제가 꼭 대학 교수님들 제 참여율 자체가 꼭 교수님들이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대한의사협회가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전번에 금년 초인가요? 대구광역시의사회 상임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 이전에 예전에 회장할 때 대구광역시의사라든지 이제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사의 날 행사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그 대구나 광주나 이런 지역적으로는 그 의사의 날 행사할 때 이 개원가랑 대학의 특별분야랑 완전히 한 몸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이랑 경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해봤더니 우선은 저는 그 현재 대학 교수님들이 의사협회에 결합할 수 있는 조직이 의학회보다는 교수협회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의학회는 순간 학술단체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의사회에 결합하는 것은 의학회가 아니라 교수협회에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의사협회에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 대의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의학회는 순수 학술단체로 가도록 하고 교수협의회를 시군구 의사회에 결합시킬 수 있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군구 내에 특정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 시군구 의사회랑 그 특정 대학병원이랑과 연계를 해야지만 이게 그 밑바닥부터 이제 그 연계가 되는 건데 의학회를 쓴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학회 순수 학술단체로 가도록 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의사협회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는 교수협회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즉 대학에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개원가로 오거나 봉직하고 보면 그때 교수님이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대학 때는 몰랐거든요. 요새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대부분 다 10년 이상씩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선 시군구 의사회 임원 내지는 고문으로 은퇴한 교수님들을 많이 좀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학사회와 개원가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넥션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교수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저도 잘 몰랐던 걸 이번에 알았는데, 한 3월경 정도 되면은 대거 이제 사직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펠로들이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들고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직장을 그만둘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근데 우리 의사협회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고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심사가 전혀 다른 단체에는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오죽하면 평생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관심조차도 없는 이런 의사협회의 교수들의 참여가 높아지기는 힘듭니다. 교수님들이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로환경, 근로문제, 요즘에 점점 의료 분쟁도 점점 심각해지고 이런데 교수님들의 예환에 대해서 과연 의사협회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교수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한나 후보님. 저는 의협에 들어온 이래로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님,康씨 이종태 이사장님, 전의교육 김창수 회장님, 전의리 최창민 위원장님 해서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김현태 회장님 물론 모시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키가 결국은 학생들, 전공의들 그들과 그들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의견을 들었고 교수님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는 의협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이지만 제가 회장이 되면은 그분들에게서 들었던 그 의견이 그냥 의견 나누기가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좀 일찍 와서 영남대, 칠곡, 경북대, 대구 카톨릭대, 계명, 용산병원 원장님까지 다 뵀습니다. 어느 분도 의협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의협회원 어느 분도 교수들이 우리랑 상관없다 안 하십니다. 모두가 다 의협이 우리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으로서 제자리 매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이제 직역간 갈등 자꾸 우리끼리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 회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법정단체인 의협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여기 모이신 많은 선배님들, 동료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교수님들과 함께 기꺼이 저희는 같이 계획을, 그리고 교수님들이 의협과 물론 이런 무슨 대의원 뭐 저기 숫자니 뭐니 회비니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겁니다. 그 전에 우선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모아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태구. 네. 사실 저는 이제 도회장으로서 특별분의 교수님들, 명원장님과 늘 소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원단의 부회장님으로도 위촉하고 이사님들도 위촉해서 같이 늘 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한결같은 문제점 지적은 이사회에 참석해 보니까 약간 개론가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고 모든 내용들이 그렇더라. 그럼 내가 교수로서 참여해서 내가 특별히 느끼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한두 번 오시다가 안 오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협회 회무, 지역 회무에 약간 좀 불참하게 되시는 이유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대학교 특별분의 수련병원의 이렇게 원장이나 교수님들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그분들도 협회 일에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류, 소통하고 문제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익, 교수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협회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야 되고, 특히 제가 경험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40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처음에 오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의하실 때 제가 직접 가서 앞으로의 우리 플랜은 어떻다, 어떻게 가겠다,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듣고 소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교수님 직역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사태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의대 교수로서 수련병원에서는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임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당직 수당이 제대로 책정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근로자에서 조건을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수단체가 우리 협회랑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희경 후보님. 네, 저의 직장은 서울대 종로구에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특별시 종로구 의사회의 송년회에 참가하겠다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전국에서 환자분들이 오시지만 적어도 3분의 1, 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주변에서 오십니다. 결국 각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저는 그러니까 저라면 종로구 의사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의 딸이지만 시어른들의 며느리인 것처럼 여러 가지로 소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가 상관없이 그 지역, 그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그 지역의 구 또는 시의사회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의학회에도 교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의사회로 소속이 일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학 교수뿐만 아니고 각 직역 간의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각 직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사협회가 있죠. 하지만 그 대학 교수 같으면 또 교수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금 병원 의사협회는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쟁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월급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역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노조를 각각 만들고 그분들의 이익을 의협에서는 이렇게 연맹의 형태로 모아서 중재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대학 교수들이 좋아하는 거는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우리 의협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는 게 좋다 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의협에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우리 각 후보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후보자 상호 간 질의 및 답변인데 굉장히 좀 뜨거워질 수도 있어서 아주 인신공격이나 이런 건 아마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시간만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어서 잠시 다른 진행은 아니지만 조금 늦게 오신 내빈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홍수 대구광시의사의 직전 회장님 참석. 그러면 이제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및 답변은 우리 이동욱 후보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질의 대상 순서는 이쪽 왼쪽으로 가면서 이동욱 후보님이 30초 동안 최한나 후보님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1분간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을 네, 이동욱 후보님이 질문 최한나 후보님한테 네,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1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욱 후보님이 김태우 후보님한테 30초간 질문하시고 김태우 후보님이 1분간 답변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동욱 후보님이 지금 질문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분한테 질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그렇게 네 분 답변이 끝나고 나면 최한나 후보님이 질문권을 가지시고 이제 김태구 후보님 스페셜스 이렇게 네 분까지 질문하시고 이해가 됐? 다 후보님, 각 후보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동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어르게가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인데, 어르게가 이제 좀 불행한 회장 불신임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회장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로 회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새로 선출된 회장이 또다시 불신임이 된다면 어르게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부산시 의사회의 질의였습니다. 근데 최한나 후보님께서는 이명태 집행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변인 그리고 또 총무이사 이렇게 대변인인데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또다시 그런 일의 반복이 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성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명태 집행부가 불신임을 초래한 것에 대한 처절한 어떤 반성,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본인은 어떻게 다시는 그런 불신임 사태를 본인도 책임이 일정 부분 많거든요. 대변인이나 총무이사 누구나 회원들 그렇게 느끼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동 후보님 지금 30초를 더 썼기 때문에 다음 질문부터는 20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아니 근데 한 1분은 해야 되지 너무 짧은데 30초. 그럼 공평하게 다 1분으로 갈까요? 네. 네, 그럼 답변도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탄핵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뭐 대변인뿐만 아니고 지난 집행부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저만 보인다라고 얘기하신 건 제가 얼굴이었습니다. 그로써 그 집행부의 어쨌든 성공을 제가 잘 회장님을 보필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제가 헌신하고자 했던 거는 지난 집행부의 회장님이 누구든지 간에 의협이 제대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후배들을 위해서 돕고자 한 겁니다. 사실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써주시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최한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를 회장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태구 후보님께서 말씀 많이 하신 게 난 비대위원장이었고 회장도 비대위원장처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많은 회원들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2월에서 5월 이 의료 대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쟁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무슨 투쟁을 했는지 잘 기억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전면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나섰는데 지원적인 투쟁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미안한 마음에 회원들이 한 28억 정도 냈는데 지원조차 수사기관의 처벌 이런 부분이 좀 두려워서 28억을 전혀 지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소극적이고 투쟁도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이 돼서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회장과 비대위는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은 조금 팩트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지원책, 법률 지원, 생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논의했었고, 당시 생계 지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협의회에서 당시 첫 1개월, 2개월 첫 한 달, 2달 동안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계 지원에 대해서 너무 예를 안 쓰셔도 된다는 전공의 협의회의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벌을 우려해서 못했다 그러시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의사 면허 취소까지를 각오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 혼자만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당시에 성금을 내신 분들까지 수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회원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의료대는 투쟁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 그럼 소극적이어서 여기까지 저희 문제를 제기하고 가져왔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4만 회원들이 모였겠습니까? 투쟁의 방식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뛰두르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이 문제를 알리고 합심해서 여기까지 옮겨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주관이 옳다고 생각하면 늘 한결같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김태구 후보님 35초 오버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음번에 35초 감안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동 후보님. 예, 강희경 후보님께 질문. 강희경 후보님은 교수님으로서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발벗고 나서서 교수로서 여러 가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대한의사협회장은 연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교수로서는 훌륭하시지만 의사협회는 다양한 직역이 있고 다양한 또 지역 의사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무 경험이 없으셔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보통 CEO를 다른 성공한 기업에서 영입을 하죠. 그 영입된 CEO가 그 기업에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을까요? 그 기업에 워낙 일을 하시던 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을 잘 성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협을 잘 이끌어 오셨던 여러 선배님들, 여러 동료 여러분들 만나뵈면서 정말 이분들이 애써 오셨구나, 잘 해오셨구나, 이분들이랑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6개월 일한 다음에 재신임 투표를 했을 때 78%의 재신임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협 회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고 또 연대하고 존중하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 후보님. 예, 주수 의원님은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철폐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이 100조나 되고 전 국민들의 대한민국 500조 중에 100조나 되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과연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수 의원님 임기가 3년인데 또 국민적인 공감을 또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뭔지, 회원들한테 자꾸 희망 고문만 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좀 구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여러 번 제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유한기한 당행제 폐지를 전제로 한 그 경쟁력 민간보험 도입이 제2기 내에는 가능하다는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선 유한기한 당행경제 폐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뭐였느냐, 왜 유한기한 당행경제가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들이 모두 유한기한 당행경제 폐지가 우리 의사들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단체가, 그래서 그게 미래의 포럼이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유한기한 당행경제 폐지, 당행경제 무슨 문제인지 알기 시작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은 첫 번째는 요양기간 당행경제 문제점들을 모든 회원들이 알리고, 그래서 회원들이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데, 제 회장 임기에는 분명히 다 못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을 확실히 설정을 해서 다음 집행부가 들어와서도 그 목표점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주소 후보님 5초 더 쓰셨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한나 후보님부터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한 분 좀 또 뜨거워진 것 같아서 내빈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감사하고 계시는 박원구 감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최한나 후보님 시작해 주십니다. 1번부터. 저쪽 이제 네 김태구 후보님. 김태구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빌어서 제가 속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시작이 김태구의 3월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제가 여자의사회 대표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셨는지도 잘 알고 그랬는데 이면태 회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좀 안팎에서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전공의 교수들과 포용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의협이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다 해서 정말 병원을 사직하고 마지막 마음을 먹기 전에 김태구 후보님께 제가 의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우리 박단 대표나 대전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김태구 회장님 뵐 때마다 회장님 역할 좀 해주십시오. 시도의사 회장이시고 그럴 때마다 글쎄 말이야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그게 시도나 뭐 대전협이나 역할을 해줬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 오기 전에 의협이 조금 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최한나 후보님은 저랑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도 드리고 당시에 이면택 집행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사실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면택 그 회장님의 여러 가지 뭐 품성이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제 판단은 그래도 같이 가셔서 아마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내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공예배와 의대의 어떤 도움을 같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팩트와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초창기 협의회장으로서 이면택 회장님을 의장님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언론 활동에 대한 자제도,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모습들이 일관되지 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공의 학생들도 사실 전공의 대표도 이면택 회장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어서의 모임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그게 문제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좀 서운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초 더 쓰셔가지고 지금 토탈 55초 더 쓰셔서 나중에 김태구 후보님이 질문할 때는 30초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안경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로 인생이 바뀌신 분이기 때문에 늘 저도 이해하면서 또 이제 가슴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24일 그 토론에도 사실은 저는 좀 미리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 중심으로 의료계가 나가야 되고 그 건 때문에 비대위하고 조금 있는 것도 우려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도 의지를 하면서 24일을 잘 되셨으면 하는데 오늘 또 민주당의 박주민 위원장마저도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비대위가 결성이 됐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미리 의논은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비대위 결정에 맞춰서 단일한 목소리를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높고 국민들이 보는 위상도 높은데 비대위하고 그렇게 보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나. 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제 입장에서는 전화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남기고 또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러저러합니다. 지금 제가 외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는 거 받기는 어렵고 공문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또 발제도 해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의견이 나와서 또 전화 드려가지고 발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공문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공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하였고 또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무 정론이 돼가지고 모든 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는 끼지 말고 감옥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셔가지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든 미팅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주수 후보님께. 후보님, 사실은 지금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후보님, 예, 물론 이동 후보님도 안 지가 벌써 20년 됐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주수 회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안 나왔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주소 회장님의 뜻은 어떤 건지 너무 의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다 아시는 바대로 혹시라도 정부나 국민들에게 어떤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이 협회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물론 그전 직전 토론회에서나 할 때도 문제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도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런 후배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제 질문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려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요. 9년 전에 굉장히 잘못 저질렀죠, 제가.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마무리 잘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유족과 지인들이 합의서 써주고 탄원서까지 내서 그 집행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처음 오도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 과거의 잘못이 현재 의료계를 위해서 주소의 쓰임보다 더 크다면 아마 저 선택 안 할 거예요, 회원분들이요. 회원분들이 보시기에 제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 주소의 능력이 의료계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마이 받아들일 거고요. 제 이 과거로 인해서 회장이 됐을 때 어려서 누구 뜯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 중에서 가장 보수라고 하는 월간조선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월간조선에서 편집인이 제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저를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싫은 사람들이라는 일부의 비난에 불과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 회장님께. 이동 회장님은 진오비 활동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참 인연이 깊고 동지애적으로 이 사태를 같이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 집행부에 총무이사 여러 가지 이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어쨌든 이동 회장님이 지난 집행부와 좀 뜻이 맞지 않은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그 협회 중앙위원회 경기도 이사를 아무도 파견을 안 하셨습니다. 경기도 위원을. 제가 홍보위원장도 맡고 있고 회원권익위원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뜻은 압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 소유물을 잘하신 건 맞지만 이제 중앙회장이 되고자 하시니 중앙회장이 되셔서 또 어느 의사회가 뭔가 회장이랑 뜻이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면 누가 회장이 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집행부에 그렇게 하셨던 것에 대해 좀 설명도 듣고 싶고 중앙회장이 되면은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최한락 우리 후보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때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오히려 최한락 후보님한테 이면택 회장님께 좀 얘기해서 경기도 의사회와 좀 소통을 하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달라. 꼭 좀 리플라이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는 게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최한락 후보님 집행부 때 마지막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최한락 후보님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경기도 감사님이 이동인 감사님입니다. 이면택 회장님하고 저하고 3명을 거의 충남대 선배입니다. 그 이면택 회장님 충남대 선배라서 저하고 3명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면택 회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카톡에서. 또 그 충남대 선배인 이동인 감사님이 3사람을 또 했는데 또 바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안했거든요. 저보다는 이면택 회장이 의협 회장이고 저는 지역 회장이고 더 큰 사람인데 어떻게 세 사람 카톡 만들자마자 나가버리고 제가 오죽하면 총무이사인 최한락 이사님한테 분명히 제가 나 대화 안 하겠다 협조 안 하겠다가 아니라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이동욱 후보님 22초 오버됐습니다. 이제 점점점 분위기가 달구어지는 것 같은데 또 잠시 그 열기를 조금 식히는 의미에서 아까 우리 내빈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아비령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구 후보님 이제 주도 질문. 강기용 후보님한테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저 왼쪽 분이 예. 하는데 그 김태구 후보님은 질문 시간이 아까 쓰신 시간 딱 계산해 보니까 5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초 만에. 네, 50초 만에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예. 먼저 강기용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정부의 대안 및 토론 및 시민단체의 대안을 많이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가 과연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입장은 현재 의료계 전반의 일반적인 정서와 많이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만든 단체에 해당하는 그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 공급자, 의료 소비자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단체 분들도 이 사태 초기에 의대 증원하자고 했을 때 2,000명 모자란다, 3,000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성명서를 내셨던 그 그룹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소협이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의료에 관심 있는 단체, 세 단체랑 저희가 그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점점 이 이해의 차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더니 저희 말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 소통을 충분히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부산시 토론회에서 후보님이 회장 시절에 너무 젊은 탓에 신행조직인 시도 회장님들과의 소통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셨고 지금은 문제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아는 한 현재 주 후보님의 연배가 전국 광역시도 의사 회장님 중에 가장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안 됐다는 주 후보님의 논리대로 판단한다면 미래에도 여전히 아래 연배인 전국 광역시 대장과 소통과 협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시도회장님들의 불통과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런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 후보님 자신의 평소 캐릭터와 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이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효하면 좀 계속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스타일이 아마 좀 머리담에 좀 건방져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일관돼요.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장관을 만나도 그렇고 제 태도는 일관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건방져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저를 좋아하시거나 저를 이해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보인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의협회장 하면서 의사대표로서, 개인 주소가 아니라 의사대표로서 누구를 만나도 제가 그분들한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자가 그 자리에 가야지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협회장이 된다고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자가 의협회장이 돼야지만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당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이동욱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토론회에서 후보님께서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공의 한 명당 매달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1,000만 원, 이런 방식으로 1,000명의 전공의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한 결과 총 100억의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이면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본받을 만한 금액이죠. 이에 질의드립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을 조성한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혹시 100억 모두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한 건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100억이라 그러니까 자꾸 1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전공의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사직을 하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가정이 어린 애가 있고 우유값이 필요한 신혼의 전공의들한테 적어도 100만 원도 적다, 아니면 한 2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선배들한테 직접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직접 후배들한테 전화를 받다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또 기상 의사들은 또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그 금액이 결코 저는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은호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회장님의 불신 사유 중 하나로 임 회장과 박당 전공의 비대위대표를 비롯한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최 후보님도 이런 갈등을 방조하거나 동조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자면은 의협 인사들과 자문위원이 가입된 대화방에서 오간 일부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 대화 내용 중 박당 전공의 비대위대표를 그 대화방에서 내보내자는 취지로 모욕적인 언사들이 오갔습니다. 혹시 최 후보님께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셨는지요? 제가 이런 불편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 후보께서 선거에 출마한 이후고 전공의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선거 출마를 결심하시기 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집행부 일원으로서 그토록 전공 입장을 존중하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예,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협에 들어와서 한 게 그겁니다. 대전협하고 의대협의 갈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올인을 했고, 이미 그 집행부가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 전공의들, 학생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의대협과 대전협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이게 되는구나, 선배들이 받아들이는구나, 의협은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방 캡처를 박단 위원장이 돌려서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대화방은 박단 위원장이 정책이사로 들어와 있는 방입니다. 거기에서 박단 위원장이 밖에서 우리 이면태 회장님하고 또 막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박단 위원장은 일체 모든 회의에 안 들어오고 보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단 위원장이 있는 걸 모르고 좀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박단 위원장이 없는 데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대전협의 위원장으로서, 대표로서, 전공의 대표로서 박단 위원장의 위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고, 단 박단 위원장이 집행부의 정책이사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회장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협과 의대협의 동의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끄는, 그 구조를 만드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25초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희경 후보님 주도권 질문 시간입니다. 네, 주소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 이제 선배님들께 조언을 들었던 와중에 들었던 것이 우리 주소 주소 후보님께서는 로드맵 주다. 그래서 로드맵을 열심히 짜시지만 실행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회장할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회장할 때 제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보궐선거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뭐 투쟁을 안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로드맵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의협집행부가 투쟁하자고 그래갖고 무조건 투쟁이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16대 시대장님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야지만 투쟁이 되는 조직인데 그러한 16대 시대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제가 로드맵 주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뭐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의협회장할 때 결정적으로 주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드맵 주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약사법 하나를 통과시켰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로드맵만 째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에 대한 음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앞으로도 투쟁을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면 상황이 해결될까 여쭤보고 싶고요. 또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대화를 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욱 후보께서는 어떤 다른 비난을 받지 않고 대화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투쟁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외치는 구호가 서울역에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의대생들이 학교 못 간 지 1년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깜짝 놀랍니다.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까? 여기 모인 전공의들이 1년 동안 한 적이 더 떠났습니다. 구호가 그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의대생 학교로 돌아가는데 국민들도 동참하라. 동참하라. 국민들도 동참하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국민들도 동참하라. 이런 구호를 저희들이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재 상황을 홍보하고 굉장히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쟁을 위한 투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명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협회장 후보가 되겠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해와 무고가 난무하는 그곳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우리 동료 회원분들이 계시나 보신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진짜 후보가 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시면서 그것을 사실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대 전공의 학생들이 집회를 얼마 전에 최초로 했었는데요. 마침 저희도 그때 같은 시기에 대학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쫑이 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혹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 여쭤봤더니 결국은 그 친구들의 해석은 제가 얹히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이제 집행부가 받았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예를 들어 지식의 갈등과의 문제 비슷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특히 우리 지식학과 이재용 선생님은 너무나
회원들에게도 또 많이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런 또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외부로도 나와서 많은 회원들께서 도대체 회무를 어떻게 하길래 그러는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의협은 도대체 뭐를 하길래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면은 왜 줘? 왜 그걸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와봤더니 뭐 의협 뭐 중앙회무를 하신 분 거기 직원들이 100명이 집행부는 계속 바뀌고 자기들은 무슨 100년 전쟁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많은 상황이 대처가 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스트인 그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가 바뀌면 요번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들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다시 회장이 돼도 그 기본적인 거는 회원들의 회비로 된 회관의 그런 그 기본 업무 100명이 넘는 업무들의 이것을 100% 다 쓰는 쪽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자문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저희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그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한나 의원님 30초 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발언, 아니, 마무리 발언 때 아마 페널티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김태국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수시 합격자들은 이미 합격 통지를 다 받았고 정시 학생들도 수능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합격권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합격증을 받은 친구들 그리고 합격권에 들어있는 친구들 다 결국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 총장들께서 전권을 발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수시 2월을 안 한다든지 정시를 가능한 한 좀 줄인다든지 특히 충북대나 지역에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에서는 교육이 가능한 수가 이 정도다라고 제대로 밝혀서 그 정도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께서는 2025 입시 중단 기간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입시 중단을 이야기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결자 해지였습니다. 지금 그 원칙은 저는 변함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 단체, 전공의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시 모집 중단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라입니다. 물론 수시 정시가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이 끝까지 지나가고 나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커다란 원칙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10년 후에 의료 분계가 망가질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같은 총의를 모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총의를 제가 모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같이 그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후보자 상호 질의 및 답변을 하실 질의권은 주소 후보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좋은 위치에서 질문을 해요. 제가. 다 공급받고 공급해서 잘하는데 이 상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한 건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 후보님 제가 봐도 대단하신 게 거의 1년 동안 거의 길거리 수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끈기 하나 지금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끝날 때랑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근길 투쟁했을 때 전공의나 의대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출근길 투쟁할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한 50여 명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2명, 3명 전공의들이 굉장히 샤이하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와서도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전공의들 보셨을 겁니다. 피멍이 들고 그들이 샤이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우리보다 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쟁을 오히려 왕창 줄죠. 1년 동안 투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회의해 보십시오. 첫날은 많이 나오지만 점점 줄어서 동력이 없어도 한 달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계속 더 많이 증가했고 전혀 줄지 않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째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이동욱 후보님 지금 말씀한 재질이가 되는 건가요? 아니 코멘트 하는 거예요. 코멘트도 아니 그 지금 아니 네, 넘어갈게요. 네. 저 최한나 후보께 여쭤볼게요. 최한나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토론에 갔다 항상 저기 그 모두에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어디 저기 그 숙면에 가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본인은 이명태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의협을 위해서 의료계를 위해서 이명태 회장 집행부에 본인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치가 동등해야지 가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의협 집행부라고 무조건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명태 회장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명태 회장 말고 다른 가치가 동등한 후보가 있어 찍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가치가 다른 이명태 회장 집행부에 들어서 일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제 가치는 의협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겁니다. 누가 회장이 됐어도 저는 병원을 사직하고 후배들을 돕겠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을 해봤지만 의협 내부가 이 논의 구조, 결정 구조, 일하는 구조가 정말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겠구나. 정말 완전히 떠나려고도 생각했지만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장으로 쓰신다면 제가 대변인으로서 방송 나오려고 병원 그만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저처럼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 판국에 후배들이 지금 저렇게 나가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저 회장하고 난 안 맞아 저 이러고 있을 줄 모르고 다 저처럼 누가 회장이 되든 의협을 중심으로 모일 줄 알고 저도 던진 겁니다. 저를 아니더군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이제는 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가 회장이 되든지 간에 뭉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김태우 후보가 매번 모두 발언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2월 달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서 본인은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희생을 감사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금년 2월 달에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 김태우 회장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입후보하신 후보님들까지 후보군에 올라온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시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면허 취소까지 다 고려해야 될 아주 위중한 시기였기에 저는 후보님들께서는 협회장님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가 없이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사직 전공의의 아버지로서 12,000명의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의대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나섰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행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24년 전 의대대변 할 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후배들한테. 우리 모두가 의사협회 대변인이 되자. 본인이
본인의 가족을 설득시키고 주변에 있는 지인을 설득시키고 친구를 설득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사사회,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이해할 것이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국민들의 현재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돈 조금 내고 언제나 병원 갈 수 있고 그냥 아프면 그날 당일날 가서 MRI 찍고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로 설득과 이론적인 협상으로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 얘기를 저들이 국민이, 언론이, 정치인들이 들을 때까지는, 들을 자세가 될 때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강인 교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저들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우리에게 가진 불만 이렇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훨씬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분 진료 불만이시죠? 사실은 저희도 3분 진료 불만 아닙니까? 3분 진료 왜 나왔습니까? 수가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수가 충분히 올려주면 그리고 그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환자들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사실 우리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상급종합병원만 찾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만들어주고 1차 의료기관에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 후보자 상호간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플로어에서 질문지를 미리 받았는데 그 전에 여기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선별을 좀 해서 질문을 하는데 후보님 순서는 최한나 후보님한테 나온 질문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시 사회 우리 윤영환 부장님 질문인데요. 이명택 집행부의 일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과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씩 말씀해달라고 하십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은 우리 대전역 의대역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서 의협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렇게 떠나서 의협의 힘을 더 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 의협의 힘이 정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제가 그거를 막으려고 들어왔는데 결국 안 됐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그 모두반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장이 되면은 단일 대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했던 거는 뭐 무슨 방송을 나오고 뭐 그 말 잘하는 거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주로 했던 거는 뭐냐면 뭐 교육계, 뭐 무슨 또 종교계, 과학계, 연대, 우리와 함께 이게 절대로 의정 갈등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런 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는데 이게 결실을 보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모아왔던 그런 것을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후보님들 같이 올라온 질문이긴 한데 거대 권력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등한 협상을 이룰 수 있는 아젠다가 있는지요? 탈석의사의 김성환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박민수 차관과 100분 토론에 나가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적정 의사수에 대한 자료가 근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마지막 1개월을 남겨두고 저리교협의 김창수 회장님께 정책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왜 제안했냐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이 없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의사협회는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반대하기에 급급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와 앞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팀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때만이 저희들이 정부와 싸우고 보건복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만들겠다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 강경 후보님께 플로어에서 온 질문인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1분씩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안에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삽입 전공의 김광현 쌤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입니다. 환자와 의사 신뢰관계가 중요한 만큼 교수와 전공의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도대식 교육의 근간이 무너지는데 이에 대한 회복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신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의협이 달서구의사의 김선희 회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협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특히 현 시국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전공의와 이제 교육자 간의 신뢰 회복 방법은 사실은 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전공의 TO를 지금은 그 각 병원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TO가 결정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국에 미래에 필요한 전문의 수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만큼의 전문의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다 전문의를 딴다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수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련의 능력이 있는 교육기관은 또한 그 환자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으려면 수련의 대상이 되는데 동의를 하는 환자들만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수련생을 교수가 평가하는 만큼 수련생도 교수를 평가하여서 그렇게 거기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과 존중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좀 의회를 받아가지고 제가 존중을 하려고 하는데 오해를 많이 하셔서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론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그 국민 건강보험이지만 여기 시스템에 보면 한국 제가 전화가 꺼져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아가지고 우리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고가의 약을 보험을 해줄 것이냐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찬반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의협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건이 이렇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수 후보님께 질문입니다. 의협 대의원 의석수 중 의학회 부분은 교수협의를 벌린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학회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재근 부의장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이미 제가 전번에 한번 의협 회장할 때 교수협의회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냈던 안은 뭐냐면은 현재 있는 숫자를 고정을 하고서 의학회 숫자를 빼서 교수협의회 주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안은 뭐냐, 숫자를 늘리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교수협의회 지분을 주면 점차적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궁극적인 방향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의학회는 학술단체로 남도록 하고 그리고 순수 학술단체에 대한 의협의 지원은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회에 결합하는 것은 의학회가 아니라 교수회가 맞겠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단위부터 교수들과 시군구 의사회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의학회로는 불가능하다 그게. 예전에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이제 교수사회가 의사협회에 굉장히 임원들을 많이 들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학회가
그 전체대의원의 50명이 차지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득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의학회는 의학회대로 더 중요한 학술단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더 하는 전제하에서 의학회에 있는 지분을 교수대별로 교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학회랑 그다음에 우리 기타 의원들이랑 다 같이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향성을. 대답에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플로어에서 그 다른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대구광역시의사의 김병석 고문님께서 전공의와 수련이 병원 복귀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지 대정부투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질문은 2차 가서 주 회장님이 주소 후보님께서 김병석 우리 고문님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이동욱 후보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부에서 안원일 현 주신 질문인데 그 의사협회와 의사회 각 의사회 직역별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구도를 어떻게 잘 단합시킬 만한 방안이 있으신지. 뭐 그게 별로 사실은 갈등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 좀 소통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택 집행부도 가장 문제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집회를 하면서 뭐 갑자기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광역시도에서도 좀 이렇게 당황을 하고 했지. 저는 사실 뭐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전공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예 그냥 만상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정말 답이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한번 결론을 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기 쉽지만 현재 이제 해결책을 분명히 여러 개가 고민을 해서 내고 그렇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다 얘기를 해라 해서 한번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대표자 회의 같은 것도 너무 시간이 짧고 어느 정도 사전에 갖춰진 틀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또 뭐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뭐 그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로써 또 플로아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인데 마무리 발언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서는 제가 이거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모든 후보님들이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이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구의사의 권모 회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사안이 엄중하여 구속되거나 감옥에 갈 정도로 심하게 투쟁해야 할 때 도망가지 않고 투쟁할 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전전 모 회장처럼 도망갈 의향이 있다면 출마 금지를 권합니다. 적으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리 발언 시간에 1분 짧지만 모든 걸 요즘은 쇼츠의 세상이니까 그 중요한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다 끝나면 우리 여기서 책상 좀 치고 기념 촬영하고 다 같이 지금 배고프실 텐데 식사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다 같이 가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발언 하실 분 먼저 뽑겠습니다. 2번 강희경 후보님 먼저 첫 번째. 감사합니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그래서 의협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IMF를 금모으기로 정말 정강석화의 속도로 극복한 국민입니다. 우리 의료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각자의 직역에 해당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 함께. 그리고 저 의협 일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협의 문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새롭게 의협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인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더 강한 의협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의료 시스템 만들고 싶습니다. 투쟁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할 일도 있습니다. 책 보고 싶습니다. 네, 저와 함께 존중, 연대, 상생, 경청하는 그런 책임 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무리 발언하실 분은 4번 이동 후보님. 예,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경랑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월계도 그렇고 지금 연말이 다 돼가지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랑의 시대에는 싸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평상시가 아닙니다. 근데 5 후보를 모시고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는지 저는 서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싸움이 없이는 또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서 출마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주수 후보님. 의협 회장할 때도 그랬었고 그 이후도 여러 번 정치권으로부터 제가 콜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제대로 된 의협의 의사협회 회장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경찰 조사받을 때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저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 왜? 떳떳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다 열어주리고 비밀번호까지 줬어요. 저는 조사받을 때 조사관들이 제 눈치 보면서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투쟁의 과정에서 감옥을 가는 것은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집행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집행부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음은 1번 김태구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백척강도의 위기에 놓인 우리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며칠 전 기상경과 같은 어떤 우도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국가 권력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의사라는 천직을 좋아했었고 나를 찾아주는 환자들을 좋아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좋아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단지 의사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직역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나아가 정부나 국회와도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제 저는 지역에서의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봄 비대위에서 이어 대한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의 일꾼이 되어 현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심 없이 뛰어온 저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직 전공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3만 의사회원들께 자랑스러운 회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도 제가 뽑았습니다. 세한명 오늘 토론회 앞에서 보니까 정말 날카로운 그 눈과 지금 그걸 다 느끼면서 정말 이제는 선동이 아니라 해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조금 지나면 뭐 다 아시는 대로 1월에는 이제 군 문제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여건이 바뀌고 돌아오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바라고 제가 계엄 포고문이 난 날 정말 아무런 오도도 밤이라서 받기 어려웠을 때 우리 후배들 그냥 둘 수 없어서 나부터 잡아가라는 심정으로 제 이름으로 의협 입장문 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기자들이 도대체 의협은 뭐냐 입장이 할 때 저는 제가 처단 받을 각오 그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장직에도 나왔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써주시면은 사태 해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이나 되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 주신 우리 5분의 후보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2시간 동안 불편한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열심히 이 활동 설명에 참가해 주신 대구광역시 의사회 회원 여러분과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3대 회장선거 후보 작품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분들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